지금도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작년 예. 11월 27일, 28일 정말 117년 만에 눈이 40.7cm 기록적 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눈이 무거운 습설이었어요. 네. 저도 처음 느꼈습니다만은 용접되어 있는 게 무너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치 하는 소리가 듣는 거예요. 아, 네. 순간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통제 조치를 했어요. 네. 제가 그럼 영업 손실을 보상할 테니까 휴장하세요. 좀 세게 나갔지요. 예, 예. 그래서 8시 한 50분쯤에 다 내보냈어요. 네. 그러고 났더니 12시 2분에 네네. 11초 만에 전체가 다 물에 붕괴됩니다. 와. 300명 이상 정도가 이제 그 있을 공간이었는데 네. 단 한 번의 사상자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 생각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셨던 우리 중도민 여러분들 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최대호 안양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이렇게 또 뵈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 우리 시장님이랑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해 또 겨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희 함께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죠. 네, 이렇게 안양시의 신속한 대처가 굉장히 빛났던 성견 지명을 보여주셨는데, 야, 하마터면 이게 와, 진짜 수백 명이 다쳤을 뻔한 상황을 이렇게 선제 대응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시 이 안양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는데 전체적인 피해 상황이 어느 정도였었습니까, 그때 당시? 그야말로 영상 보셨습니다만 하마터면은 우리가 세월호 참사, 용산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철 참사가 날 뻔했던 안양 도매시장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아유, 생각도 이걸 안 막았다는 점에 끔찍한- 대해서는 네. 지금도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보셨습니다만 작년 예. 11월 27일, 28일 정말 117년 만에 눈이 40.7cm 기록적 폭이 있지 않습니까? 예. 눈이 무거운 습설이었어요. 네. 저도 처음 느꼈습니다만은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연락 보고 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파트에 예. 베란다가 이제 커튼을 열고 쳐다봤더니 눈이 엄청 많이 쌓여 있는 거야. 그쵸, 그쵸. 1층 주차장에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예. 위험하겠다 생각 순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나는 감사하는 게 6시 40분에 비상대기 50% 공무원들이 비상대기였거든요. 네네. 순찰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한 그 넓은 기퉁이에서 철골이 용접되어 있는 게 무너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치 하는 소리가 듣는 거예요. 네.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으면 큰 대형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만은 이걸 감지를 하고 절제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네네. 제가 아침밥 먹으면서 보고를 들었거든요. 예. 순간 위험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통제 조치를 했어요. 그리고 방송을 내버려놔 예. 대피할 수 있게끔 하고. 일단 먼저. 일단. 예. 그리고 8시 10분에 제가 휴장명을 내렸습니다. 오늘 영업하지 말아라.
그리고 출근하면서 시청 출근하지 않고 네. 도매시장 쪽으로 제가 출근해서 차도 바로 돌렸습니다. 가셨어요? 예, 바로 갔어요. 그 시간 8시 한 30분, 35분쯤 됐지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대피를 했습니다만 일부 상인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또 하루하루 예, 또 오늘 이거 중요하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네. 저 한 기퉁이만 지금 문제됐지. 뭐가 문제냐. 그쵸. 영업해야 된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제가 그럼 영업 손실을 보상할 테니까 휴장하세요. 좀 세게 나갔지요. 예, 예. 그래서 8시 한 50분쯤에 다 내보냈어요. 네. 그러고 났더니 한 3시간 좀 지난 후에 12시 2분에 네네. 11초 만에 전체가 다 물에 붕괴됩니다. 아까 6,000여 제곱미터, 네. 평수 따니까 1,800평쯤 되는 거예요. 네네네. 이게 일시에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제 방송에서 예, 예. 속보로 막 뜨고 방송 카메라 기자들이 다 많이 왔어요. 난리가 났으니까. 난리가 났으니까.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문제가 예. 아쉬운 문제가 있다. 방송이 예. 이렇게 재난관리 안전대책을 잘 세웠다는 것도 좀 뉴스거리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방송은 몇 명 매몰돼 있고 예, 예. 몇 명 죽었느냐. 네네. 이게 이제 그 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뉴스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조치를 잘했어. 나중에 CCTV 확인하니까 사람 다 빠져나왔어요. 너무 잘했죠. 그러니까 다 철수하는 거예요. 예. 많이 아쉽죠. 서운하더군요. 그래서 안양시가 재난관리의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너무 감사하고 예, 예. 특히 감사한 것은 이런 선제적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보고를 잘해줬던 우리 공무원 네. 그리고 중도매인 여러분이 또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네. 명령에 잘 따랐던 우리 중도매인들 또 시민 여러분들 네네. 정말 감사하고요. 네네. 그 시간에 12시니까 12시쯤은 낮 시간이에요. 예. 69개 점포에 한 점포당 2분, 3분 정도 상인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한 200여 분 정도 시민이 와서 이제 장사, 물건을 살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300명 이상 정도가 이제 그 있을 공간이었는데 네. 단 한 번의 사상자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 생각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셨던 우리 중도민 여러분들 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 119라는 네,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일종의 360을 늘 생방송으로 그렇죠.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저희가 뉴스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프로그램인데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소중한 생명을 구해준 이런 뉴스가 더 빛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장님이 흘려듣지 않고 정말 그걸 다 귀 기울여서 빨리 그 조치해 주신 거가 영웅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도 시장 2번 하고 도지사 2번 해서 가장 역점은 안전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많이 학습이 돼 있고 예, 예. 또 다른 어떤 그 동기부여가 많이 돼 있던 것 같은 생각이 네, 네, 들어요. 네. 제가 딱 보고를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기퉁이만 그렇게 우지직거리가 소리 났었는데 네. 휴장 명령 내리라고 그러니까 다 황당했겠죠. 네, 네. 그리고 또 영업 손실 보상 약속을 통해서 전면 휴장을 조치했으니까 예. 그때 당시에는 서운했겠지요. 야속하고. 이게 보니까 굉장히 또 어쨌든 상인들 입장에서는 예. 그냥 하루 장사, 그러니까 하루가 그렇-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못하면 굉장히 또 손해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또 예, 영업 하시는 성실을 보상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다 예. 100% 철수를 하게 됐었는데 네. 제가 뒤늦게 이제 생각하는 건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의 정말 그 고귀한 생명을 살리신 거는 근데 이런 문제가 조명이 안 되는 것이 며칠 후에 계엄이 터진 거예요. 계엄이 비상 계엄이. 또 타이밍이 또 그랬네요.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는 전부 다 야, 매몰돼 있고. 야, 그렇구나, 그리고 그렇구나. 정치적인 예. 이슈, 뭐 예. 비상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면 전부 언론이나 또 네. 시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묻혀 있었어요. 네, 네. 나중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뒤늦게 알고 나가지고 네. 또 제가 출연도 했었고 또 기사가 되면서 예. 시민들이 알게 됐었죠. 그래서 저희 재난안전 1과 그렇게 또 그렇습니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영웅이십니다. 아이고 영웅보다는 예. 정말 해야 할 일 마땅히 했고 네네. 시민의 책무라는 게 맞아요. 시장의 책무가 시민의 안전, 생명을 지킨다는 것 네. 정말 무거운 결정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걸 무겁게 제가 생각했었고 또 빠른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자신이 또 어쩌면 보람돋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시장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또 그 신뢰도가 많이 올라갔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황당했지요. 근데 불과 그래서- 4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예, 예.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안양시는 선제 대응으로 이렇게 대형 참사를 막아냄으로써 뭔가 재난안전 분야에 그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행안부로부터 국가재난관리 유공 대통령상을 받았는데요. 이 상은 뭐 누구 한 사람이 아닌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각자의 제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안양시의 재난 대응 체계
이게 어디에서 비롯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평소에 저희가 재난 안전 교육을 많이 시켰고요. 네. 또 안양시 하면은 각종 재난 재해, 방범, 안전, 교통, 그리고 네. 환경, 복지까지 토탈로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늘 지금 우리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 역점을 뒀다라고 생각해서 네. 아마 우리 이 구급 공무원이었습니다. 구급 공무원이 신속히 보고를 먼저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예.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동안의 교육의 효과가 좀 빛을 발했지 않나 생각해서 네. 정말 저는 참말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그 재난 대응의 교과서를 만들기. 그렇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 너무 안양시랑 잘 맞아요. 그렇습니까? 네, 재난안전 119 저희 360을 늘 안전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저희 그 담당 그 국장님도 늘 안전. 아이고. 네, 그러니까 시장님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죠. 제가 저희가. 그동안에는 뭐 성장 일변도 있기 때문에 안전은 뒷전이지 않습니까?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었어요. 예, 예.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서 우리가 네네. 우리 시민들의 또 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 이거 공직자의 사명입니다. 제1의 덕목이고 사명이죠. 네. 이걸 안양시가 그동안에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네.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늘 이런 걸 외치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예. 그 행정안전부가 있어요. 네네. 정부에서 이 내용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문도 받았었고 네. 했던 상황을 좀 보고도 했었고 네. 근데 지난 5월에 국가 재난안전관리의 하나의 우수 사례였다. 바이블 교과서였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대통령 유광에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뒤늦게 인정받은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눈 얘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뭔가 마음도 시원해지고 지금 시장님의 말씀도 예. 뭔가 마음도 편안해지고 시원해진 그런 기분인데, 근데 사실 올 여름 유난히 날씨로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또 굉장히 집중호우로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 일단 안양이 어떤 도시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요즘 같은 날씨에 좀 어디에 또 방점을 두고 재난을 또 대비하시는지도 굉장히 그렇습니까? 안양시는 그야말로 교육, 교육. 네. 그리고 복지, 문화, 스포츠 등 각종 인프라를 갖춘 완성형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관악구, 금천구 연계하고 있어요. 예. 관악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산 연계하고 네네. 있고. 그리고 인근 경기도 7개 도시 연접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이 살아있는 하천을 가지고 있어요. 안양천이지 않습니까? 안양천은 발원지인 의왕이나 군포부터 시작해서 예. 안양을 거쳐서 광명, 그리고 서울의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양천구 이렇게 8개 도시 연접하고 있는 안양천이 정말 생태 도시의 바이블이 됐습니다. 네. 과거에는 안양천이 오염하천의 대명사였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시민들의 정말 오랜 노력과 또 협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생태하천으로 복원됐습니다. 지금 안양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받기 해가지고 8개 지자체가 협의를 만들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 국가하천 되게 되면은 지금도 존천입니다만은 정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또 힐링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체험하고 추억을 기릴 수 있는 이런 명품 하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찜통더위에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찜통더위 그리고 장마철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휴가였거든요. 네. 휴가였지만 휴가다운 휴가를 못 보냈습니다. 아이고, 늘 안테나를 시청과 또 안전우리 총괄과가 있는데 예. 교감을 하면서 상황을 제가 보고받고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마 공직자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그나마 축복받은 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네. 사건 사고 거의 없습니다. 사건 사고 발생하더라도 거의 우리는 사후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가장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도시 안양이 됐지 않나 생각해서 감사할 일이 많지요. 네. 제가 이제 특히 서민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내 버스를 이용한 분들이 해가지고 예.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온냉방 네네. 하는 버스 정류장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시원하게 좀 기다렸다가 하고 또 특히 이동 노동자들을 위해 가지고 네. 시청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복지센터 그리고 각종 우리 공공기관들에 시원한 물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을 마을 한 7개에서 설치했거든요. 오, 그래요? 누구든지 와서 시원한 좀 쉬었다가 물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는 네. 이런 공간을 확보했다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잘했구나 생각하고요. 또 제가 제안했습니다. 도서관이 여름찬철엔 최고의 피서지입니다. 아, 그렇죠. 예, 네. 누구든지 도서관에 오셔서 시원한 물도 드시고 쉬었다 가시고 또 예. 책도 드시고 힐링할 수 있게끔 그렇죠. 예. 이런 공간을 또 우리가 더 많이 오픈해서 시민에게 많이 홍보하자 해가지고 안양시도 도서관을 이번에 많이 개방을 해가지고 네. 누구든지 도서관에 가서 정말 좀 쉬었다 갈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했던 점에 대해서는 잘했구나 생각하고요. 네. 또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 드론을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예. 드론 예찰 활동하고 있거든요. 또, 그래요? 예. 시민들에게 경고 방송도 하고 그래서 몇 년 동안에는 안양시에서는 산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래도 산이 많은데.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예. 안양은요 면적도 작습니다만은 50.1% 절반 이상이 산악지대입니다. 임야입니다. 그럼에도 관악산 불구하고. 있죠, 네. 삼성산 있죠, 수리산. 이 산이 전체 면적의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산불 하나 나오면은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예찰 활동을 해가지고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냐 해서 예산 들여가지고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계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전부터.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또 최근에 안양시 공무원이 화재가 난 차량 속에 또 시민을 구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그렇습니다. 우리 최성근 팀장이라고 네. 있는데요. 최성근 팀장님. 네, 최성근 네. 팀장이 새벽 5시쯤에 네. 지난 겨울이었으니까 새벽 5시쯤에 운동을 해요. 이 친구가 운동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승용차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네. 나중에 보니까 20대 청년 2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밖에서 탈출하려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 그 인근에 있는 그 뭐 이런 것들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네. 조수석뿐이 아니고 차량 문 열고 또 조수석 운전석에 있는 사람을 20대 청년 2명을 구했다는 것이 네. 미담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야, 아찔한 그런 사고 그렇습니다. 속에서. 네. 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도 그러지만 그 아래 그 직원분들도 늘 이렇게 안전을 네. 생각하면서 영웅이시네요, 이분들. 영웅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현장에서 있었던 걸 즉각적으로 정말 내 몸을 살피듯이 또 내 생명을 구하듯이 늘 그런 어떤 그 측은지심이랄까요. 네. 이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다가가는 거. 네, 네.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마 우리 최성근 팀장에 그냥 지나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었는데 네. 본인이 직접 구조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폭설 때도 예. 그냥 그 보고를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귀담아서 또 이렇게 바로 조치해 주신 우리 시장님도 굉장히 또 훌륭하지 않나. 제가 구급공무원이었는데요. 그 친구가. 예. 그래서 승진을 좀 특별 승진시켜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승진 서열이 저 뒷번호예요. 아, 네네. 앞으로 당겨가지고 네. 지난 1월 1일부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와, 그럼 그 조직 내에서도 그런 안전에 대한 것들이 더 그렇습니다. 또, 화제거리가 됐었겠네요. 네네네. 제가 보니까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고 시장님이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또 조직 네. 구성원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나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선순환 구조가 잘 돌아가네요. 아이고 그렇게 네. 봐주니 감사합니다. 예, 다른 뉴스거리 이런 게 또 네. 뉴스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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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상이 됐다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시장님께서 뭔가 직접 폭염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배달 노동자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도 화제가 됐다고 해요. 그렇군요. 이게 보니까 손수 쓰인 쓰신 조금 늦어도 괜찮다 이런 메시지를 써서 굉장히 그걸 또 종이를 주고 계셨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메시지인지 보니까 조금 늦어도 괜찮아라고 이렇게 또 보여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문화에만 지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가치관이 내 중심이지 네. 타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고려는 많이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예. 특히 배달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얼마나 쫓깁니까? 제가 보니까 물통을 들고 또는 배달폰을 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엘리베이터가 늦은 엘리베이터는 뭐 이렇게 층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몇 번 봤어요. 예.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역지사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회적인 약자 입장에서 그분들 입장에서 우리가 좀 심정을 헤아리게 되면은 네. 충분히 이해하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배달 노동자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늦어도 괜찮다. 좀 쉬엄쉬엄 해라. 네. 쉴 때 쉬고 또 안전하게 운행도 하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조금 늦어도 괜찮아. 네. 이런 캠페인을 했었는데 네. 함께했던 뭐 다른 지자체도 예, 있었나요? 이재준 수원시장이 네네. 따라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아, 야 이렇게 또 하면 또 뭔가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이나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사회가 좀 앞으로 바꿔야 될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정말 내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뭔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네. 같이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있어. 그런 분들에 대한 입장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저도 이제 있어. 뭐 아파트에 한번 살지만 던져봤던 내용입니다. 그 배달 노동자분들이 같이 네. 탈 때 보면은 그러니까 네. 반소매 티를 입고 그렇습니다. 계시는데 여기가 새카매요. 새카맣니다. 네, 네. 완전히 이 폭염 속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 저도 그런 예. 마음이 있었는데 네, 네. 또 시장님이 직접 이렇게 나와 주셔서 뭔가 예. 이렇게 캠페인을 벌려주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큰 이제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의 어떤 기다림이 네. 누군가에는 또 다른 안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잠시 기다리게 되면은, 잠시 기다리면 누군가에는 또 다른 안전함이 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던 내용이 있는데 조금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그리고 뭐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2014년부터 전국 최초로 스마트폰 안전 귀가 앱을 운영해 오셨는데요. 올해로 이거 12년째가 벌써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안전귀가 앱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또 실제 뭐 사고나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늦은 시간에 예. 특히 여성들, 사회 약자가 있죠. 이분들이 늦은 시간에 밤길을 걷기 어려워요.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안양시가 2013년에 네네. 스마트폰에 앱을 깔게 네네. 되면요. 네. 흔들게 되면은 우리가 경찰서나 우리가 통제실로 예.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 다 안내를 하게 돼 있고 모니터를 보면서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 출동을 해가지고 동행해가지고 네. 이렇게 가정으로 안전하게 안내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2013년에 개발했었고 2014년 제가 민산 5기 시장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개발해가지고 2014년 적용을 했었는데 예. 지금은 서울, 인천 등 지금 다 광역단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경기도에서 23개 지역에서 우리 앱을 지금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개발했던 이 안전기가 서비스 앱이 네. 이제 안양시를 벗어나서 경기도 23개 지역 그리고 서울, 인천에서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야, 정말 예. 빠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감각이 굉장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은 여성들이 네. 밤길을 특히 10시 이후에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학원 다니고 오다 보면 10시가 넘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부모들은 불안할 것이고 젊은 사람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이걸 예방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제가 해왔던 사업이었는데 지금은 한 12, 13년 됐습니다만은 네. 이제 이렇게 정착이 됐었고 또 많은 지자체에서 같이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했구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 안전기가 앱에 그 달빛 동행이라는 서비스를 추가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서비스인가요? 예, 지난달에 안전기가입에 대해 이제 달빛동행 소개. 달빛동행은 우리 만안경찰서, 동안경찰서, 네네. 그리고 경기도 남부경찰자치위원회가 있어요. 3자, 4자가 협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면은 각 도시마다 자율방범대원이 있거든요. 자율방범대원이 연계하게 되면은 동행해가지고 가정으로 또는 목적지까지 이렇게 안내할 수 있게 시스템을 네네. 만들었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안전기가 서비스 앱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안양시에서만큼은 아마 밤길이라든지 위험한 상황 속에서는 이걸 스마트 앱을 흔들게 되면은 자율방범 대원들이 동행해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안전하게 가정까지 모시고 목적지에 모실 수 있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 안양시가 선제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정책이 아닌가 그게 생각합니다. 뭔가 사회 안전망 강화에 그렇습니다. 선도하는 네. 안양시인 예.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 구현되고 있구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맞네요. 스마트 네. 행복도시 안양이 네, 네. 다 이유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이건 시장께서 최초로 제안한 그 아이디어라고 제가 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 정부의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대상지에서 좀 이렇게 배제가 됐었는데요. 그간 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5기 시장을 준비하는 2010년이었어요. 네. 그때 안양시에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봤는데 경부선 철도 지하화가 철도가 대단히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예. 소음과 분진 그리고 소음 분진 그리고 진동 등으로 인해 가지고 삶의 질이 똑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철도 문제 때문에 동안구, 안양구, 만원구가 분절돼 있는 겁니다. 이걸 지원하지 않고서는 안양시의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룰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됐을까? 그래서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당선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경부선 출발지면 용산구,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그리고 안양, 군포시까지 7개 지자체장을 만나서 협의를 만들었습니다. 경부선 철도 지하와 협의를 만들어 가지고 예. 예산을 확보했고 용역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타당 답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진행해 왔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었지요. 이건 얼토당토 않는 소리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사업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저는 소신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누군가는 반드시 할 사업일 것이다. 이걸 안양시에서 한번 해보자. 예. 라고 제가 제안했던 사업이었고 추진했던 사업이었지요. 네. 근데 2014년 제가 시장에 낙마하게 된 거예요. 이 사업이 멈춰 있었습니다. 예. 다시 2018년 시장에 복귀하면서 네. 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던 예,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작년에 2024년 1월 9일 날 철도 지하 특별법이 통과됩니다. 국회에서. 네, 그러셨구나. 저는 너무나 감사 행복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야, 그래서 당연히 네. 이번에 철도 지하 선도 사업에 안양시가 경부선 철도가 포함되려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네.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생점검차에 의해서 세 군데 안산, 대전, 부산 세 군데를 지어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민생점검차에 의해서.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죠.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업을 예. 민생점검회의처 발표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안타까워서 우리 시민들이 골기대고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뭐 현재, 자료화면 보니까 네. 연말쯤에 경부선 철도 지하뿐이 아니고 예. 철도를 지하화시키는 국토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잘 준비해서 예. 반드시 이 국토부의 종합계획에 경부선 철도가 반영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네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이 사업에 안양시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 분절됐던 안양시가 또 그렇습니다. 네, 조화롭게 사회 또 발전할 수 경제적으로 있는.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네. 한 가지 얘기를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서울의 강남, 네. 서초, 네. 강동, 송파, 서울의 강북까지 성동, 마포, 용산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철도 지나간 데를 봅시다. 서울의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도시가 슬럼화됐습니다. 그죠? 네. 낙후됐습니다. 삶이 똑 떨어졌습니다. 네. 부동산 가치 비교할 수 똑 떨어져 있습니다. 야, 제 고향이 동작구거든요. 그렇어요. 예, 이걸 하지 않고서는요. 맞네요. 예. 서울의 균형 발전도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더불어서 이것을 안양, 군포까지 연결해보자라고 제가 제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게 처음 그렇습니다. 제안을 하셔서 용산에서 군포 당량까지 예. 32km. 네. 역사가 18개 역사가 있거든요. 네. 이걸 지어하게 되면요. 지상에는요. 체육시설 만들고요. 공원 만들고 더 살기 좋은.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 만들게 되면요. 청년들이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주죠. 그렇죠. 그 공간들을. 그렇습니다. 예. 18개 역사거든요. 예. 괜찮은데요. 괜찮죠? 네, 꼭, 네. 좀 기도 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결실 맺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양시의 정말 그 오랜 수건 사업이죠. 바로 그 박달 스마트 시티 사업인데요. 국방부와 국토부 협의가 끝난 사업 속도가 붙을 거라고 얘기가 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또 그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될지. 안양은 정말 이제 관리형 도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성장이 멈춰 있는 도시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 박달동이 네. 사실은 안양 전체가 군사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도군단도 있거든요. 맞아요. 예비군 훈련장, 박달교장, 창박교장, 그다음에 관동교장. 아, 제가 그 박달 교장에서 그렇죠. 훈련을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정보사도 있거든요. 정보사도 있죠. 그다음에 네. 탄약부대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양시가 군사도시나 다름없습니다. 그렇죠. 그 수방사 뒤쪽, 과천 예, 뒤쪽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 좋은 군부대들이 곳은 있으니까. 전부 박달동이 네. 굉장히 큰 면적인데요. 그 야산 일대가 전부 그 산 뒤쪽에 100여만 평 정도가 네. 탄약고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탄약고가 195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바닥에다가 60년대 콘크리트로 씌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하나 터뜨려지게 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13년에 제안했던 사업이에요. 네. 이것을 이전해라. 이전이 불가하다. 왜? 수도권을 지키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넓은 공간 축소시키자. 그래서 수리산 자락이에요. 네. 수리산 자락에 산자락이네. 경부선 철도 지어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못 하겠느냐. 그때부터 제안했던 사업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드디어
지금 기부양해 사업으로 해가지고 네. 어제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기부양해 사업으로 해가지고 국유재산 정책심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통과가 됐는데 네. 저희가 이제 국방부하고 조율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 인류적으로 지나게 되면 구체적인 아마 모양새가 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박달동 아직도 그대로죠? 그쪽.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박달동이 특히 만한 거지요. 예. 만한 게 또 다른 기회 공간이 지금 확보돼서 안양시 그 정체 안양대학교 그쪽 뒤 넘어가는 그 뒤편쪽입니다. 그렇죠. 예, 네. 뒤편쪽입니다. 아, 예. 그거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아, 그대로입니다. 아마 답답하겠네요. 앞으로 예. 획기적인 변화, 발전이 이루어지는 생각해서 예. 안양시 특히 만안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이 소외됐습니다만은 예.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이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 생각해서 예.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 예비 훈련을 그쪽에서 그렇죠. 받았던 저로서 예, 거기도 좀 많이 발전이 있으면 새삼 예,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앞으로 한 5년, 10년 후에는 그렇군요. 많이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네. 그때 되면 놀러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 네. 따끈따끈한 뉴스였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안양의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계시는 또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우리 최대우 시장님께서 최대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사실은 안양의 중심이 과거에는 만안구였습니다. 만안구였죠. 네.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모든 기능이 이제 평촌, 동항으로 이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안구 주민들이 많이 허탈감,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구도심 느낌. 그래서 구도심이기 예. 때문에 또 도시가 슬럼화도 많이 돼 있었고. 근데 제가 시청이 있는데요. 시청이 만안구에 있는 게 시청이 1996년에 시청으로 평촌으로 이전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심했었어요. 근데 시청 부지가 지금 이제 중심 상업 지역입니다. 그렇죠. 다 상가 지역이잖아요. 예, 평촌역과 범기역 사이에 끼어 있는 시청인데요. 네. 너무 아까워요. 제가 이제 겨울철 같은 6시에 퇴근하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이 퇴근하게 되면은 그 공간이 전부 주거용 공간이에요. 썰로 차도 사람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780명, 시의원까지 포함해서 한 800명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예. 근데 퇴근하고 나면 이 일대 공간이 다 죽어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우리가 정말 일자리 공간을 만들어 버려야겠다. 그래서 선기업 유치를 좀 하고 예. 시청을 만안구로 가서 만안을 행정타운으로 만들고 동항으로 경제타운 만들면은 균형 발전 차원 넘어서 동반 성장이 이루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신데요. 그렇습니다. 보통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처음에는 반대가 좀 많이 있었어요. 왜 번드다 시청 옮기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거 잘 지어놓고. 예. 예, 그래서 이제 특히 한 세 부류 정도에서 이제 반대가 있었는데 네. 제가 2022년 공약을 하면서 저도 갈등이 많았지요. 왜 표는 유권자는 훨씬 동안구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누군가는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미국으로 봅시다. 미국의 행정타운은 워싱턴입니다. 하지만 경제 중심은 뉴욕입니다. 뉴욕과 워싱턴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서울을 보십시다. 서울시청 광화문 인근에 서소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경제 중심은 강남입니다. 네. 강남과 그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서울시청 인근 많이 가봤거든요. 점심 때 보니까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가 점심값이에요. 네. 근데 점심은 북새통 이루고 있습니다. 그쵸. 많아요. 저녁 때 가보니까 썰렁합니다. 다 퇴근하니까 예. 경제가 죽어 있어요. 강남 가봤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심야 시간도 북적거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 있습니다. 일자리 살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죠. 안양 같은 경우에도 미래 혁신기업 유치해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안양은 동안구는 경제타운으로, 만안구는 행정타운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해야만이 지속가능 도시만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도 좀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작년에 기업 설명회도 가진 바가 있고요. 올해 연말쯤에는 제가 공모를 절차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미래 혁신기업 미래를 열심히 소통하고 예. 또 기업들이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잘 만들어 가지고 정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진 방안, 이런 사업들이 또 진심으로 더 느껴지는 게 네. 앞서 그런 그 폭설에 대비하는 그런 마음, 네. 예, 그런 대비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네. 봤을 때도 시민분들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않으실까. 지금이 인정하실 것 사실은 같다는 생각이. 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지금 도시가
제가 또 그런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방에 있는 도시 얼마나 성장하고 육성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렇죠. 지금 도시가 다 지방으로 슬럼화됐습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서는 위기 네.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지금 네. 우리 안양시는 위기다. 지금 준비하자.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것이 곧 아마 지금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이라든지 네. 교도소 이전 사업이라든지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청사의 만안구 이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만이 아마 지속 가능하고 미래를 우리가 담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해 안양시가 유엔 산하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로부터 스마트 도시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는 이것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방문객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이게 뭘 보고 가시고 이런지 가장 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글쎄, 설명 너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자랑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네. 오늘 시간이 된다고 그러니까 네네. 저희 아무도 네, 네, 지자체 중에 스마트라는 용어가 생소했던 2012년에 그러니까요. 예, 7월에 저희가 스마트 창조도시 안양이라는 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해야만이 도시 발전이 있을 것이고 스마트하지 않고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지금은 어떤 스마트 하지만 예, 있었어요. 네, 10여 지금 년 이제 전에는. 스마트 행복도시로 바꿨습니다만은 예. 그때 이제 벌써 14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네.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유엔 산하 ITU가 있어요. 세계 전기통신연합이라는 기구가 있는데요. 네. 그것으로부터 스마트 도시 인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예. 국내 최초 사례가 되는데요. 그 중심에는 안양시 스마트 도시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는 안양시에 설치된 7,600여 대 CCTV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도시 안전이나 교통, 재난, 재해, 방범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과 복지 문제까지 저희가 토탈로 관리하고 있는 센터가 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해서요. 인공지능의 스마트 교차라든지 또 고령자를 위한 스마트 안심 서비스. 예. 이거 뭐냐면은 나 아파요 도와주세요 하게 되면 정보통합센터 연결되게 있습니다. 또 벨룸 연결되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네. 이런 것 등등을 제가 해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었어요. 네네. 또 자율주행차 GR를 통해서 대중교통의 자율주행을 성공적으로 운행하고 있거든요. GRO라고요? GRO. 예. 근데 이런 소문이 났는지 예. 오히려 국내에서보다는 외국에서 많이 많이 유명해졌어요. 네. 지금까지 143개국 네. 917개 도시에서 벤치마킹차 안양시를 다녀갔습니다. 정부의 각종 기관들, 복지부라든지 또 환경부, 그리고 행안부, 뭐 경찰청, 그다음에 뭐 이런데 가면은 전부 안양시를 벤치마킹 가라고 한답니다.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벌써 1,577개 기관에서 안양시를 벤치마킹 다녀갔습니다. 네. 하루에 몇 군데씩 와서 지금 정신없습니다만은 이만큼 우수한 사례가 안양시에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호 시장님 그 전에 그 스마트폰 안전기가 네. 앱부터 뭔가 시작되는 그렇습니다. 이게 예. 그야말로 스마트 도시의 A부터 시작해서 Z까지를 쭉 가네요. 안양시가 지금 완성하고 있다는 네. 점에 대해서는 네. 너무나 감사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 10여 년이 지난 지금 예. 이제 뭔가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근데 지자체에서 뭔가 그 CCTV를 활용해 다양한 공공 서비스 이렇게 보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네. 안양시에서는 그 경찰과 군인이 그 협업해서 공중 영역 감시 추적 체계를 구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게 국내 최초라고. 그렇습니다. 어떤 배경에 도입하신 지난해 설명 8월에 KBS 방송도 아주 리얼하게 잘 나왔습니다. 보도가 네. 됐었어요. 네. 8월에 그 교통이나 방범 네. 그리고 재난 안전에 주로 활용 영상 감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이것을 공중 영역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제 영역에 CCTV가 7,600대 있거든요. 예. 이곳에 한 60여 대 정도를 고층 건물에다가 공중을 감시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아, 지금 자료만 보니까 이렇게 그렇습니다. CCTV로 함께 보면서 그때 이제 수도군단이라든지 예, 또 안양 우리 안양의 만안경찰서, 동안경찰서와 함께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예. 군, 경찰과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상 감시 시스템에다가 추적 체계를 신속하게 제가 구축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B라도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다음 오물풍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물풍선. 이걸 추적해서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네. 사전에 예방했다. 그래서 추적해서 저희가 터뜨리는 거예요. 잘 안내해가지고 그걸 안전하게 관리하고 네. 운영할 수 있게끔 체제를 구축했던 것이
또 다른 하나의 모험 사례가 아닌가 뭔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뭐 미사일 방어 체계 뭐 이렇게 하듯이 네, 그렇습니다. 공중에서 그렇습니다. 와, 네. 이런 것도 시민의 안전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삐라를 많이 받았다. 네. 또 어물풍선을 만약에 본인이 그걸로 이제 피해를 입었다 했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 사전에 제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말 잘했구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뭐 그런 방어 체계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네. 공중에서 오물풍선과 같은 예. 이상 물체가 감지하면 예. 군경이 어떻게 되도록 시스템이 탁탁 되어 있나요? 그걸 이제 계속 유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나온 걸 유도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제거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군요. 예. 뭔가 군 정보망과 또 그렇습니다. 경찰의 또 시스템이 네. 또 연계가 네. 잘 되어 있나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군이나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네. 그걸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마지막이 질문하는 시간이 됐는데 이게 모든 출연자분들이 도전하는 예. 30초 안전 챌린지예요. 예. 워낙 뭐 폭설로 많은 또 인명 피해를 막으셨던 우리 최대호 시장님이시니까 뭔가 폭염 속에서도 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수칙 뭔가 30초 안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럼 시작해 예. 주십시오. 예, 폭염 속 야외 작업은 반드시 휴식 시간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최소 20분 이상 정도는 휴식 시간을 취하셔야 됩니다. 시원한 물을 자주 드시고요. 또 통풍이 잘 되는 옷과 그리고 모자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 또 얼음조끼 같은 보냉 장구도 잘 갖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몸에 이상 신호가 발생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해 주시고 또 그늘에서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나와 동료의 건강을 위해서 가끔씩은 휴식을 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대로 생각하는 최대호 안양시장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